치약들을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해부학 그 1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볼기뼈, 힙본을 다룹니다. 다리뼈, 하지골, Bones of Lower Extremity. 네, 사람의 하지는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이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뼈는 몸무게를 지탱하고 보행하는 데 알맞게 되어 있으며 척주, vertebral column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몸무게를 척주에서 다리 이음 관절, pelvic girdle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nguinal region, 우리말로 삿굴 부위의 서해부와 gluteal region, 볼기 부위, 둔부는 몸통과 다리의 해부학적 경계로서 중요한 부분이죠. 다리뼈는 무릎뼈, 파텔라를 가지고 있으며 넙다리뼈, 피머는 종아리의 두 뼈들, 크루랄 본들 두 개 중에서 정강뼈, 티비아에만 관절하고 피불라에는 관절하지 않습니다. 종아리뼈는 피불라는 목말뼈, 탈루스에만 관절하는 점에서 상지의 뼈들, bones of upper limbs와 크게 차이가 나죠. 하지만 다리뼈는 그 구성이 팔뼈와 기본적으로 비슷해서 다리 이음뼈, pelvic girdle과 자유 다리뼈, free bones of lower limb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상지골, 팔뼈에서 shoulder girdle과 free bones of upper limb으로 나눠지는 것과 비슷하죠. 전반적으로 다리뼈는 먼저 다리 이음뼈, pelvic girdle, 힙본, 볼기뼈라고도 하는데 곧 배우게 되시겠지만 이 뼈는 세 개의 뼈가 융합된 구조물인데요. 요것과 그 다음 자유다리뼈, free bones of lower limb, lower extremity 해서 첫 번째 thigh, 넓적다리, 넙다리, 여기에 있는 넙다리뼈, femur, 그리고 무릎뼈, 파텔라가 있고요. 두 번째 다리, leg, 일반적으로 leg라고 하면 전체 다리를 가리키지만 해부학적 텀에서는 종아리 쪽만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에 있는 뼈들, 이 뼈들을 크루럴 본이라고 그러죠. 이 크루럴 본은 정강뼈, 티비아와 종아리뼈, 피불라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발에 있는 뼈들, bones of foot 해서 첫 번째 타잘 본들, 탈수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 발, 허리뼈, 메타탈수스 혹은 메타타잘 본이 되어 있고 발가락뼈는 팔렌지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리, 즉 레그라는 텀이 해부학적인 용어의 레그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다시 정리해서 해부학적인 레그는 종아리 부분, 즉 무릎 아래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 있는 허벅지 부분은 thigh라고 하지 leg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가락뼈의 이름을 보시면 손가락뼈와 발가락뼈 모두 phalanx, 복수형 phalanges를 쓴다는 것이죠. 대체로 이 뼈들은 모두 외부의 코티칼 본과 내부의 트라비큘라 본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강하고 웨이트 베어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lvic girdle에서의 조인트는 나중에 자세히 나오는데 sacroiliac joint와 symphysis pubis 혹은 pubic symphisis인데요. 하지, 즉 lower limb은 sacroiliac joint에 의해서 axial skeleton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트는 syndesmotic part와 synovial part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몸통에서 다리로 하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mobility, 즉 가동성은 stability와 strength를 위해서 상당히 희생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앞쪽의 pubic symphisis는 secondary cartilaginous joint인데 힙과 sacroiliac movement가 있을 때 최소한의 모빌리티만을 보이거나 그 밖에 여성에게서 만삭일 때와 출산일 때 조금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나중에 나오는 힙 조인트는 시노비얼 볼 앤 소켓 아티큘레이션으로서 활발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숄더 조인트와 비견되는 곳인데 effective compromise between mobility and stability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디스탈에 있는 조인트들은 스테빌리티를 훼손하더라도 모빌리티가 더 우선되는 경향을 보이죠. 니와 앵클 조인트는 흔히 클로즈드 인저리를 당하기가 쉽고 니의 경우는 매우 슈퍼피셜하게 위치하다 보니까 오픈 인저리 혹은 인펙션, 감염도 빈발하는 편입니다. 앵클의 경우 쉽게 부상을 당하는 메이저 로드 베어링 조인트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의외로 주요한 디제너러티브 아르트라이티스, 퇴행성 관절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기뼈, 힙본 들어갑니다. 힙본은 크기가 크고 불규칙하며 중앙으로는 컨스트릭션 되어 있고 위와 아래에서는 익스펜션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척추와 자유다리뼈를 연결하는 뼈로서 태생 시에는 엉덩뼈, 일리움, 궁둥뼈, 이스키움, 두덩뼈, 퓨비스 등 3개의 뼈로 분리되어 있고 카틸리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성인에서는 유합해서 1개의 뼈가 됩니다. 볼기뼈, 힙본의 외면 중앙에는 둥글고 크며 깊은 관절와 아티큘라 파사 혹은 아티큘라 캐버티가 있어서 이를 절구 에서테블럼이라고 하는데 넙다리뼈, 피머의 머리와 관절해서 엉덩관절, 힙 조인트를 이룹니다. 절구 에서테블럼의 앞밑의 모가 작은 삼각형의 큰 구멍을 obturator foramen이라고 그러죠. 에서테블럼의 위에서 넓어지며 언듈런트 플레이트 형태가 되고 그 위에 일리악 크레스트가 얹히는 형태가 됩니다. 전방에서는 반대편 힙본과 후방에서는 세이크럼과 관절을 하죠. 3개의 뼈, 일리움, 이스키움, 그리고 퓨비스가 서로 합쳐지는 곳은 기본적으로 에서테블럼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트럭처는 두꺼운 부분에서는 두 층의 컴팩트 본과 내부의 트라비큘라 본으로 되어 있는데 에서테블럼이라든지 아니면 센트럴 일리악 파사 같은 부분은 얇아서 그냥 한 층의 컴팩트 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보니 이럴 때에는 힙본 자체가 반투명하게 비쳐 보일 때도 있죠. 네, 에서테블럼, 절구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힙본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대략 반구 형태로 생긴 캐버티인데요. 힙본의 lateral aspect 대략 중앙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테블럼은 anterior inferior direction을 향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경계부 마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아래쪽에 에서테블라 나치에 의해서 그 연속성이 깨어집니다. 에서테블라 파사는 에서테블럼의 중앙에 바닥을 이루고 있으며 거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라면 의외랄까 비관절면입니다. 관절면은 articular lunate surface라고 해서 파사 주변을 초승달 모양처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윗부분 이것을 흔히 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제일 넓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체중을 넙다리뼈, 피머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인데 이 뼈에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프랙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예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힙본을 이루는 3개의 컴포넌트 모두가 에서테블럼의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퓨비스는 anterior inferior 에서테블럼을 형성하고 대략 관절면 전체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 따라 이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의 뼈에서도 유합될 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ischium 및 posterior inferior acetabulum을 형성하면서 플로우 파사하고 관절면의 5분의 2 정도, 그리고 일리움이 나머지 대략 upper acetabulum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bturate foramen을 알아봅니다. obturate foramen은 acetabulum의 약간 앞쪽에 있는 퓨비스와 ischium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상방 경계는 superior pubic ramus와 grooved obturator surface가 됩니다. 안쪽 medial border는 pubic body와 inferior ramus가 되고, inferior border는 ischial ramus, 그리고 lateral border는 ischial body의 anterior border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acetabulum의 margin이 포함됩니다. 생체에서는 obturator foramen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경계부에 부착이 되어 있는 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supero-lateral side에서 pelvis와 thigh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틈, obturator canal로서 살짝 뚫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obturator foramen의 자유단은 anterior obturator tubercle과 posterior obturator tubercle에 부착을 하게 되죠. anterior obturator tubercle은 superior pubic ramus의 inferior border의 앞 끝에 있고, posterior obturator tubercle은 acetabular notch의 anterior border에 위치합니다만, 이 tubercle은 때때로 불분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obturator foramen의 형태는 남성에게서는 크고 타원형인데 비해서 여성에게서는 보다 작고 삼각형에 가깝습니다. 힙본을 이루는 3개의 컴포넌트, 3개의 뼈들 중에서 먼저 일리움, 엉덩뼈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엉덩뼈 일리움은 acetabulum, 절구의 위를 이루고, 엉덩뼈 몸통, body of ilium과 엉덩뼈 날개, ala of ilium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속면은 활골선, arcuate line에 의해서, 외면은 절구, acetabulum의 마진에 의해서 양자의 경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교과서, 특히 최신판 그레이 아나토미에서는 로어 파트와 어퍼 파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대체적으로 바디와 에일라 구분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이때 로어 파트는 acetabulum의 위 5분의 2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upper part는 expanded 되어 gluteal surface, sacropelvic surface, 그리고 internal surface, 요 마지막 internal surface는 iliac surface라고도 하는데, 3가지의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posterolateral side에 있는 gluteal surface는 광범위하게 거친 부분으로 anteromedial에 있는 iliac fascia와 대비됩니다. 이 anteromedial side iliac fascia는 부드럽고 컨케이브하죠. 한편 sacropelvic surface는 내측에 있으면서 iliac fascia에 비해서 후 하방에 위치합니다. 엉덩뼈 일리움의 superior border로는 위로 볼록하고 내측으로는 앞에서 오목하면서 뒤에서는 볼록한, 즉 양옆으로 S자 모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능선이 있는데, 이를 iliac crest 혹은 crest of ilium이라고 해서 유명한 구조물이 되죠. iliac crest의 앞끝과 뒤끝은 상당히 도드라지게 돌출되어 있는데, 앞끝을 위앞 엉덩뼈 가시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이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아래 앞 엉덩뼈 가시라고 하는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술할 때 보통 ASIS 혹은 AIIS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뒤끝을 위 뒤 엉덩뼈 가시, 그래서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가 되고, 그 밑에는 역시
아래 뒤 엉덩뼈가신 Posterior Inferior Iliac Spine, PIIS가 있습니다.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의 경우에는 Inguinal Fold의 가쪽 끝에서 잘 만져지고 이곳에 Inguinal Ligament의 Lateral End가 부착되죠. Inguinal Ligament는 나중에 잘 나오는데 중요한 애나토믹 랜드마크가 됩니다.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은 사실 잘 만져지지 않고 Medial Gluteal Region에서 두 번째 Sacral Spinous Process, 가쪽 4cm 정도 되는 부위에 보통 딤플로 인디케이션 됩니다. 일리악 크레스트 자체는 벤트럴 세그먼트와 도잘 세그먼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벤트럴 세그먼트는 대략 전방 3분의 1을 조금 넘게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 도잘 세그먼트가 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 일리악 크레스트에는 3개의 평행선이 있어서 가쪽 선을 바깥 능선, external lip, 안쪽 선을 internal lip, 그리고 중간의 것을 intermediate line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tubercle of iliac crest라는 구조가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의 후방 5cm 정도 되는 부위의 outer lip에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일리악 크레스트의 최정점은 보통 중간보다 살짝 뒤에 있는데, 어른의 경우에 있어서는 LV4, 즉 lumbar vertebra 네 번째의 레벨에 있다고 봅니다. 아폴로스 벨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는 아도니스 벨트 혹은 일리악 포로로도 알려져 있는데, 일리악 크레스트 부분, 앞쪽 부분에서 치골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복부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 특히 표면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정식 해부학적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터미놀로지가 아나토미카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미술사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이죠. 사실 이 벨트의 가시성은 낮은 체지방의 표식이다 보니까 보디빌더라든가 혹은 보디빌딩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리움의 바깥면, external surface of ilium 혹은 gluteal surface에는 3개의 활 모양의 선이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서 anterior gluteal line, 앞 볼기근선, 뒤 볼기근선인 posterior gluteal line, 그리고 아래 볼기근선인 inferior gluteal line이라고 하는 3개의 선이 있고, 각각의 근육들이 부착되는 곳이 있습니다. 엉덩뼈의 속면, internal surface of ilium 혹은 iliac surface는 매끈하고 오목해서 대략 일리악 파사라고 불리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뒤에서 미디얼 보드의 경계가 되죠. 이 미디얼 보드는 sacropelvic surface와 iliac surface를 경계에 지어주는 보더가 됩니다. 일리악 파사 자체는 매끈하고 오목한 greater pelvis의 posterolateral wall을 형성하죠. right iliac fascia는 맹장, 그리고 종종 veriform appendix, 충수돌기이죠. 그리고 terminal ilium, 발음이 똑같은데요. 이 일리움은 소장의 터미널 파트를 얘기하는 일리움이죠. 그 일리움이 right iliac fascia에 수용이 되고, left iliac fascia에는 descending colon의 터미널 파트와 proximal sigmoid colon이 수용이 됩니다. 뒤에 스플랑크놀로지를 배우시면 제대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sacropelvic surface는 medial iliac surface의 후하방 파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internal surface 혹은 iliac surface라고 불리는 부분의 후하방에 있는 곳으로서, 후상방은 일리악 크레스트에서 경계가 되고, 전 하방은 일리움과 이스키움의 경계에 의해서
그리고 후 하방은 일리움의 파스테리어 보드에 의해서, 전 상방은 일리움의 미디얼 보드에 의해서 경계되는 서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일리악 튜버라시티하고 아우리큘라 서피스, 펠빅 서피스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일리악 튜버러시티는 크고 거친 부분으로 일리악 크레스트의 노즐 세그먼트 하방에 있는 것인데요. 크레니얼 에리아와 코달 에리아로 세분할 수가 있고, 요것들이 아블리크 리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이 아블리크 리치에는 인터아시우스 세이크로일리악 리거먼트가 부착하는 곳이 됩니다. 후방에 있는 귀 모양의 큰 관절면, 이것을 어리큘러 서피스, 귀 모양면이라고 하고, 엉치뼈 세이크럼의 레터럴 세이크럴 매스에 있는 같은 이름의, 즉 어리큘러 서피스와 관절을 하는 곳이죠. 어리큘러 서피스, 귀 모양면의 앞 아래쪽에는 얕은 오목이 있어서 이를 귓바퀴 앞 고랑 해서 프리 어리큘러 서커스라고 부르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뚜렷해서 일종의 섹스 디스크리미넌트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엉덩뼈목 일리악 파사의 아래에는 뒤 위쪽에서 앞 아래로 활 모양의 공선이 있는데, 이를 알코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위의 대골반 그레이터 펠비스와 아래의 소골반 레서 펠비스를 나누는 경계의 일부가 되고, 이것의 후방에 있는 거친 면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일리악 튜버라시티입니다. 두 번째로 퓨비스, 두덩뼈를 알아봅니다. 퓨비스는 힙본의 앞부분이며, 반대편의 퓨비스와 정중선에서 미디안 카틸리지너스 퓨빅 심피시스를 형성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대략적으로만 말하면 에사타블룸의 전 안쪽을 구성하며, 바디 그리고 두덩뼈 위 가진 수피리어 레이머스 오 퓨비스, 두덩뼈 아래 가진 인피리어 레이머스 퓨비스, 혹은 인피리어 퓨빅 레이머스로 구분이 되죠. 안테로 미디얼 파트의 바디에서부터 수피리어 앤 인피리어 레이머스가 후방으로 뻗어 나오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수피리어 레이머스는 에사타블룸의 상방으로, 인피리어 레이머스는 후하방으로 뻗어서 압츄레이터 포레이먼의 아래에서 이스키움의 레이머스들과 만나게 되죠. 바디오 퓨비스를 알아봅니다. 바디는 앞뒤로 압축된 형태로서 엔티리어 서피스, 파스테리어 서피스, 그리고 미디얼 서피스가 있는데, 미디얼 서피스의 경우에는 심피지얼 서피스라고도 부르죠. 이 바디 어퍼보드에는 퓨빅 크레스트가 있습니다. 엔티리어 서피스는 앞면만이 아니라 인페로레터럴 사이드 방향도 보고 있죠. 수페로 메디얼 사이드에서만 거칠고 나머지 부분은 매끈한 편인데요. 거친 부분에서는 사이의 미디얼 머슬들의 어태치먼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끈한 파스테리어 서피스는 뒤와 위를 향하고 있으면서 오블리크 안테리어 월오 펠비스를 형성하는데, 이곳이 바로 유리너리 블래더의 위치와 관계가 있죠. 반대측의 두덩뼈 퓨비스와 결합하는 면은 긴 타원 모양의 두덩 결합면 심피지얼 서피스인데요. 이곳은 섬유성 연골판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과 결합해서 두덩 결합 심피시스 퓨비스를 형성하는데, 사이의 카틸리지를 제거하고 나면 나이에 따라서 불규칙한 작은 리치라든가 포로우 혹은 나듈라 엘리베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포렌식 안트로팔로지의 관심사가 되는 곳입니다. 즉 유골의 사망 시의 연령을 측정하는 좋은 자료가 되죠. 퓨빅 크레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바디의 라운디드 어퍼 보더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전방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퓨빅 튜버클, 두덩뼈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디 안테리어 서피스의 레터럴 엔드에 있는 스몰 라운디드 에미넌스인데요. 다르게 기술하자면 두덩뼈 위까지 수피리어 레이머스의 윗면 미디얼 끝에 있는 융기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피부에서 만져지는데요. 후자의 경우, 즉 퓨빅 튜버클의 경우에 남자에게서는 음낭 스크로텀에서 올라오는 스퍼마틱 코드가 이 부위를 지나기 때문에 만져질 때 약간 불분명해지는 압스큐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퓨빅 튜버클은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인구이널 리거먼트가 부착하는 곳이며 슈퍼피셜 인구이널 링의 바닥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스플랑크노놀로지 시간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퓨비스 바디의 앞면은 사이의 어덕터 리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엔티리어 퓨빅 리거먼트가 러프 스트립을 따라서 미디얼 파트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성에게서 더 넓습니다. 퓨비스의 바디, 즉 퓨빅 바디의 뒷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방광과 관련이 있고요. 방광과는 리트로 퓨빅 팻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죠. 수피리어 퓨빅 레이머스는 바디에서 후회 상방으로 뻗어 있는 구조물이고요. 압츄레이트 포레이먼의 수페로 레터럴 사이드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에스테블룸과 닿아 있습니다. 절단면에서 보면 삼각형의 형태로 생기다 보니까 세 면과 세 연을 가지게 되죠. 엔티리어 서피스는 팩티니얼 서피스라고도 하고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아웃라인이 삼각형으로 되어서 퓨빅 튜버클로부터 일리오 퓨빅 레이머스까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엔티리어 서피스의 전방 경계는 라운디드 압츄레이터 크레스트이고 후방 경계는 날카로운 팩텐 아시스 퓨비스 혹은 팩티니얼 라인이라고 부르는 곳이 되죠. 압츄레이터 크레스트, 펫의 능선은 두동뼈 위까지 수피리어 레이머스의 속면 가쪽에 있는 크레스트로서 펫의 구멍, 압츄레이터 포레이먼의 형성에 일부 관여를 합니다. 압츄레이터 크레스트 상에서는 앞 펫의 결절, 안테리어 압츄레이터 튜버클이 있죠. 한편 팩텐 퓨비스, 팩텐 오시스 퓨비스 혹은 팩티니얼 라인은 두동뼈 결절, 퓨빅 튜버클에서부터 아르코이트 라인, 활골선 혹은 리니아 터미널리스로 이어지는 뚜렷한 용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펠비스 에서 홀 파트에 나올 리니아 터미널리스의 퓨빅 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서피스, 즉 펠빅 서피스는 미디얼 사이드로 인클라인드 되어 있고 매끈하고 바디의 파스테리어 서피스를 향해서 좁아지는데 위로는 팩텐 퓨비스, 아래로는 날카로운 인피리어 보드에 의해서 경계가 됩니다. 압츄레이터 서피스는 파스테리어 인피리어 서피스인데요. 압츄레이터 그루브가 전 하방으로 주행하면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전방 경계는 압츄레이터 크레스트이고 후방 경계는 인피리어 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피리어 퓨빅 레이머스, 바디의 인페로레터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압츄레이터 포레이먼의 인피리어와 미디얼 사이드에 있으면서 이스키알 레이머스와 조인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면과 경계를 가지는데 엔테로레터럴 서피스는 퓨빅 바디에서부터 계속돼서 사이를 바라보고 있으며 근육들이 많이 붙습니다. 가쪽 경계는 압츄레이터 포레이먼의 마진, 그리고 내측 경계는 거친 엔티리어 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스테로 미디얼 서피스는 트랜스버스 플레인 상에서는 컨벡스하며 그 미디얼 파트는 남성에 있어서는 종종 이벌트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곳에 음경에 피니스의 크로스 부분이 부착되기 위해서입니다. 두동뼈 퓨비스와 엉덩뼈 일리움의 경계가 되는 곳에 다소 볼록한 곳이 있는데 이를 일리오 퓨빅 에미넌스, 엉덩두덩 융기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스키움, 궁둥뼈입니다. 힙본의 인페로 파스테리어 파트를 이루는 뼈로서 페모럴 서피스는 아래, 앞, 그리고 가쪽을 향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thigh, 허벅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페모럴 서피스의 앞은 압츄레이터 포레이먼이
경계가 됩니다. 절구 에스타블룸의 뒤쪽 부분을 구성하고 이스키움 자체는 바디, superior ramus and inferior ramus, 즉 몸통, 공둥뼈 위가지, 공둥뼈 아래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둥뼈 위가지, superior ischial ramus 혹은 superior ramus of ischium은 굴곡부가 있어서 뒤 아래로 용기되어 있는데 공둥뼈 결절, ischial tuberosity 혹은 tuberosity of ischium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앉으면 바닥에 닿는 부위가 되는데 앉을 때 체중을 받치는 부위가 되죠. 실제로는 힙 익스텐션 시보다 오히려 힙 플렉션 시에 촉지하기가 쉽고요. 정중선과 글루티얼 폴드에서부터 각각 5cm 바깥쪽 그리고 위쪽에 있다고 보셔야겠죠. 이스키움의 두 레이머스, superior ramus와 inferior ramus는 anterior inferior surface와 posterior surface를 가지고 있으며 상응하는 퓨비스의 superior and inferior ramus와 연결이 됩니다. 이 레이머스들은 obturator foramen을 완성시키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두 레이머스들이 퓨빅 아치를 만들죠. anterior inferior surface는 medial thigh muscle들이 부착하기 때문에 거친 면을 가지게 되고요. posterior surface는 이에 비해 매끈한데 중간에 리치가 있어서 그것을 사이에 두고 페리니얼 에리어와 펠빅 에리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치의 상방에서는 남성에게서는 피니스, 여성에게서는 클리토리스의 크로스와 익스터널 유리스랄 스핑터가 부착하는 부분을 제공하죠. 레이머스의 인피리어 보더에는 패시아 레타와 스트라툼 멤브라노섬 페리네이가 부착을 합니다. 바디, 몸통의 후면에는 뚜렷한 삼각형의 융기가 있는데 이를 공둥뼈 가시, 이스키엘 스파인이라고 하고 이 가시 스파인에는 세이크로스파이너스 리거먼트가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경계로 위아래에 큰 공둥페임, Greater Sciatic Notch와 작은 공둥페임, Lesser Sciatic Notch가 오목하게 파여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조물들이죠. 정리를 하자면 큰 공둥페임이라고 하는 Greater Sciatic Notch는 엉치 결절인데 Sacral Tuberous Ligament와 더불어서 큰 공둥구멍 Greater Sciatic Foramen을 만들고 작은 공둥페임 Lesser Sciatic Notch는 엉치 결절인데 Sacral Tuberous Ligament 및 엉치 가시인데 Sacrospinous Ligament와 함께 작은 공둥구멍 Lesser Sciatic Foramen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힙본을 설명드렸습니다. 펠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넘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